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소식이 좀 전해져서 알려드리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동결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3.5%에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되는 상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월에도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이제는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계속 체크하시고 지금 금통위 이후에 또 한국은행 총재 어떤 이야기 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소식이 나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코스닥도 0.2%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새벽이었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제 반도체의 시즌이 돌아온 것일까요? 코스피에서는 근데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반도체나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반도체가 조금 더 힘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잘 담아야 될지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알고 싶었던 종목인데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종목 소개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자, 먼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프로머스의 이해나 이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길 대표님은 늘 뵙던 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증시 파워10에 돌아오셨고 네. 이해나 이사님도 반갑습니다. 저희 증시 파워10의 유일한 여성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먼저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JLK를 시작으로 유한양행, 두산밥켓, ISC, 대동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해나 이사의 픽은 덕산네오룩스, HPSP, FNF, 제주항공, BH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때마침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음에 종목 소개하는지 이해나 이사님이 아직 잘 모르실 테니까 길건우 대표님이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뭐죠? JLK입니다. JLK. 네, 뭐 오늘 이제 반도체가 잘 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의료 AI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게 사실은 시작은 챗 GPT라고 해서 텍스트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매출이 끼고 실적이 보이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의료 쪽 AI에서는 이제 실적이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조금 적자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는 게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거라는 게 조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의료 쪽인데 뇌졸중 분류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CT나 MRI 찍고 나면은 그 같은 영상 자료 하나로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른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득이하게 의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분류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료 AI 쪽에서는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처음으로 비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병원급에서 채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60개 대학 병원급에 이미 도입이 됐고요. 우크라이나에는 국군 병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국군 병원이면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으로 실적은 우상향만 남았다. 라는 포인트를 잡고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JLK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잘 보셨죠? 자, 이렇게 90초 동안,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혜나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이 뭘지 궁금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저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으로는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덕산 네오룩스. 네, 덕산 네오룩스는 올레드 소재 기업으로 올레드 발광 소재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현재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과 애플의 주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올레드 패널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2023년 1분기 실적은 아쉽게도 스마트폰 비수기 그리고 주력 고객사의 주문 급감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99% 하락하면서 기존 추정치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1분기 실적을 실적 저점기로 내다보고 하반기 실적 회복과 반등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덕산 네오룩스의 주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동률은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됨에 따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에 노트북 등 IT 기기에도 올레드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덕산 네오룩스가 개발한 고부가 제품인 올레드 소재인 블랙 PDL도 적용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4분기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10초 정도 남았는데 여유 있게 일단은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다음 종목부터는 충분히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뭐 차트 보셔도 되고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 네오룩스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뭡니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네, 이제 최근에 하반기 때 바이오주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도 네, 굉장히 그런 많이 얘기 나오고 많네요.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갈 때 됐거든요. 근데 바이오주들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잘 찍히거나 아니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유한양행은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말 이후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꾸준하게 담는 거의 유일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적이 단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항생제 제품들도 있고요. 저희가 흔히 봄에 많이 먹는 지르텍 있죠. 여기도 유한양행 거고요. 유한양행에서는 이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쪽에서랑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이폐암 관련돼서 렉나자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렉나자에 대한 효능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은 이겁니다. 기존에는 거의 240ml 용량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나왔었는데 이걸 거의 80g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160g만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암 관련된 것들은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병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용량을 줄여도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라는 게 사실은 병용 투여나 다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전문 지르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레르기에 대한 데이터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새로 나오는 알레르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갈 수 있을지 네. 그런 이야기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한양행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혜나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두 번째 기업은 작년에 상장한 HPSP인데요. 네. 해당 기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전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어닐링이란 열 처리를 함으로써 어느 물질에 축적되어 있는 일그러짐을 개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제 이를 활용한 장비는 안전 인증과 고객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 반도체 장비 대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전제 하에도 고객사 인증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당장 2년 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독점 및 높은 수익성이 2025년도까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장 핫한 반도체인 한미반도체가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조금 놀라운 부분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네. HPSP는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업체들에게 독점으로 장비를 공급하면서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인 수준을 감안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성이며 이 독점이 유지되는 한 비슷한 수준의 이익 유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PSP 두 번째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할게요. 네, 두산 밥캣. 두산 밥캣. 네,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온 것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이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올해 1월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네, 3만 원대 시작해갖고 지금 5만 4천 원 거의 전고점 가까이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피크아웃. 네, 실적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매출이 조금 집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북미 쪽에서 매출이 앞으로 꾸준하게 더 나올 거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주택 시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안 좋기는 해요. 하지만 주택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들은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토목공사 관련된 거. 그러니까 기초는 다 토목공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토목공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2차 전지나 신재생 보면은 지금 북미로 다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한 5년 이상은 꾸준하게 될 수밖에 없는 IRA라는 법안이 아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공장 착공 건수도 사실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는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기존의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하면 매출 한 10% 이상, 영업이익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고점 이상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산밥캣 역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아직도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조금 더 우상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혜나 이사님 세 번째 종목 할게요. 네, 저는 제가 가져온 기업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다음 기업은 FNF입니다. FNF. 네, FNF는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로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등의 대표 브랜드를 배출한 한국의 패션 기업입니다. 그렇죠. 2023년 1분기 매출은
4,9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88억 원으로 기대치에 부합한 전년 대비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는 조금 저조했으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유는 중국 매출에 있는데요. 국내 면세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디스커버리와 MLB 국내 매출은 저조한 듯 보이지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 법인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성장한 것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MLB 브랜드의 내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억 원 늘어나 MLB 내수 매출이 8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또 중국 내 소매 판매 매출이 3, 4월에는 작년 대비 20-30%대 성장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회복 속도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023년 1분기 말 기준 중국 매장 수는 총 889개였는데요. 현재 연간 20%의 매출 성장과 그리고 1,100개 출점 목표를 유진하고 있어 현재 2에서 4분기에는 실적 성장세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스포츠로 떠오르는 테니스의 대표 명품 의류 브랜드인 세르지오 타키니를 작년에 인수하면서 이 부분도 땡.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땡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세르지오 타키니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테니스를 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근데 그래서 숟가락을. 잘 치는 분들이 세르지오 타키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네, 저는 아직 못 읽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엔 길건우 대표님. 요새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좀 잘 가잖아요. 이제 네. 그 중에 사실은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ISC.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전고 좀 뚫었어요. 계속 이제 52주 신고가를 해서 계속 이제 상단을 올려가고 있는데 흐름상으로는 분명히 중간에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랫동안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뭐 업황 반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재고 감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DDR4에 대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DDR4 재고가 감소하는 데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DDR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DDR5로 많이 전환이 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ISC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SKC가 지분 매각 양해각서 체결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내년에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몸값 1조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큰 돈을 들여서 갑자기 테스트 소켓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 내년에 조금 반등에 대한 기미도 높고 DDR5를 얘기를 했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DDR4 대비해서 올해 기준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DDR5 쪽에서 거의 뭐 한 30에서 35%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DDR4 대비 DDR5에서 말 그대로 이익률이 조금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빨리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보지 않을까. 땡. 좋습니다. 자, ISC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SC도 잘 챙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도 리오프닝의 수혜 기업인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은 국내 최대 LCC사로 본격적인 여객 수요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여행에 답답함을 호소했던 여행객들은 가장 먼저 근거리 노선 위주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3년 제주항공의 국제선은 코로나 이전 대비 80% 수준의 운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네. 2024년도가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일본과 동남아 위주의 회복을 보였다면 2023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중국인 여행객 유입이 기대되어 견조한 탑승객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은 최근 인천, 칭다오 노선을 재개하면서 총 매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노선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시에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및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위주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항공사 여객기가 코로나 이전 대비 13%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노선을 확보해둔 제주항공을 LCC 기업 중 최선호 기업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 LCC 중에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길건우 대표님. 네, 저는 다음번에는 농슬라 가지고 왔습니다. 농슬라. 농슬라. 국내 농슬라는 대동. 대동입니까? 네, 대동 TYM 가지고. 아니고? TYM도 괜찮은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TYM이랑 대동이 북미 쪽에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농업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매출로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북미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TYM보다는 대동이 확실하게 더 살아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60-70% 정도가 북미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YM이 한 50-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최근 들어서 조금 신조어 중에 나오는 거 하나가 하비 파머라고 있습니다. 하비 파머. 뭔지 아세요? 글쎄요.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 아, 네, 이제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집 밖에 못 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는 사실은 하비 파머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기계 수요로 바로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식량 문제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제일 먼저 시제품화돼서 나올 게 농기계 쪽에 대한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국내에서 이항기라고 못 심는 거 아시죠? 그 자율주행 나온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이미 올해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 만약에 트랙터에 농기계에 씌워진다라고 하면 북미 쪽에서는 앞으로 점유율을 훨씬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나 유럽은 사실은 이제 하비파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기미는 아직 안 보입니다. 땡!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동까지 농슬라라고 일컬어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혜나 이사님의 5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BH입니다. BH. 네. BH는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연성회로 기판과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연성회로 기판은 스마트폰, 올레드,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가전용 TV, 전장 부품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세트 메이커입니다. BH 고객사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의 대형 IT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고객사의 제품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기판뿐만 아니라 5G 안테나, PCM, 그리고 아이폰 판매량 둔화에 따른 모바일용 기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저조한 실적을 보이긴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이 이익 기여를 하면서 실적이 상승하는 데 보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되는 9월은 BH의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는 만큼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실제 BH는 LG 이노텍과 함께 애플의 실적과 주가에 크게 반응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현 시점에는 실적 저조로 인한 주가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격적인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BH는 연내 400억에서 50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집행해 북미 IT 제품용 기판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까지 두 분이 5개 총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떤지 체크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기준금리가 3번 연속으로 동결됐지만 시장이 이 같은 분위기 재료를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 개수는 하락이 더 많은데 아침장에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0.3에서 0.4%대 파란불 켰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18%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AI 칩이 포함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도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역대 최대인 110억 달러 매출을 기대한다고 CEO가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나란히 잡히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대표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최근에 바닥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데다가 업계 주도 업체인 엔비디아 깜짝 실적을 내면서 호재까지 나왔습니다. 투톱 종목 오늘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안착했고요. 5%의 탄력을 이어갑니다. 오늘 개장한 뒤로 10만 원 선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삼성전자 역시나 69,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장 초반에 7만 원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앤다운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의 호실적 힘은 역시나 AI였습니다. 이 CEO가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관련주 오늘 자금 일제히 이 엔비디아 관련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엔비디아의 파트너사 찾기에 나서고 있는 시장인데 관련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21,750원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 폭에 들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데 AI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ITI즈 역시나 가격 제한 폭에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제품을 활용해서 AI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현재가 11,470원에 거래됩니다. 또 MDS테크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아침장부터 지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인 A100을 국내 단독으로 총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3,000원 선 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네이버를 차단했다라는 소식으로 전일 네카오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G7 정상회담 이후로 한국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그리고 골든 센츄리 같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가운데 큐브 엔터, 어제부터 엔터주들도 소폭씩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50의 수혜주로 각광받았던 RBW 등도 오늘 3%대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낙폭을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줄였는데요. 임플란트 관련주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회사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연예계에서는 또 중국에 출연하려는 우리나라 연예인을 돌연 예능 출연을 취소시켰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들 주가 영향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강민정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더 저희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면서 궁금증도 해결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추가 10가지 더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KG 이니시스, 사마알미늄, 유니온 머티리얼, P&H 테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ENI사의 픽은 LNF, CS윈드, 한솔케미칼, 효성 TNC,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심이 가는 종목도 있고 눈에 띄는 종목도 있으실 텐데 그런 종목들 가운데 이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수익 계속 이어가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길건우 대표님 6번째는 뭐예요? 6번째 하기 전에 방금 채팅창 보니까 그 대동 보유 중이라고 예. 목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대동이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실적 대비해서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800억 원대였는데 올해가 1000억 원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를 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지금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뭐 2분기 정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13,000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갈 수는 있지만 1차 때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손절하셨다가 매도하셨다가 그다음에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진입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가겠습니다. 퓨처엠. 네,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조금 매기가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그 전과는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이랑 네. 그다음에 코스모 그룹이 조금 강한 흐름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기존처럼 다시 또 이 그룹들이 잘 갈 거냐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그 확률보다는 다른 업체들이 조금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결론은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탑픽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가격 경쟁입니다. 이 광물과 가공하고 원재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광물, 가공, 소재 생산하는 것까지 거의 일원화가 충분히 그룹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삼성 SDI, LG엔솔 관련해서 물량에 대한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으로 많이 쏠리긴 했지만 결론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IRA에 조금 포함이 잘 되려면 사실은 중국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구체 수입 비중의 중국산이 97%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구체 공장 증설한다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전구체 공장 증설한다라고 하면 아마 27년까지 44만 톤 정도 네.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혜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6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저의 다음 추천 기업은 LNF입니다. LNF. 네, 길건우 대표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 에코 형제들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최근 모습이 있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LNF는 같은 양극화 물질의 제조업체인데도 상대적으로 덜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LNF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80% 정도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한 양극재는 대부분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F는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중국 상해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용 제품 수요가 부진하면서 수익성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NF의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현재 단기 내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면서 241선을 기준으로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독보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최근 2차 전지 상승 행렬에 빛을 덜 봤던 기업으로 현 시점부터 LNF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매우 유효해 보입니다. 네. 또
LNF는 최대 8천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담지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구체 자금률이 20% 이상이나 끌어올려져 6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나란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네, 앞에서 이제 리오프닝 얘기했잖아요. 네네. 리오프닝 하면 이제 저희가 대부분 지금 최근에 물망에 오르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LCC예요. 네, 이제 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얘네들 조금 부담이 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다음 리오프닝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행기 탈 때 그냥 비행기만 타려고 가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타고 가서 숙소 예약하고 숙소에서 놀고 여행하고 돌아오잖아요. 쇼핑하고, 네. 이거 다 현금 들고 가세요? 아니죠. 네. 요즘에는 다 결제하고 가니까. 카드. 네, 이게 이제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PG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PG 쪽의 결제를 보니까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거의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230% 정도가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뭐 여행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도 막 뭐 바쁘지만 않으면 진짜 나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막 지금 직접 예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자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보복 소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2, 3년 동안 못 가니까 이거를 사실은 결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멍 때리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홈쇼핑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여행 관련된 게 여행 나오니까 홈쇼핑. 네. 저도 모르게 굉장히 오래 시청을 하게 되고 결론은 이제 손이 진짜 가는 것까지 이 결제까지 갔다가 제가 딱 밀어서 내렸거든요. 결론은 이걸 다 대행하는 게 이 PG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여행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굉장히 증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결제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는 항공주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빨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거의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이 11,000원대였는데 12,000원대에서 아직도 눌려 있다라는 거. 근데 분명히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걸 보면 분명히 제일 빨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KG 이니시스까지 시간 딱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혜나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기업으로는 CS 윈드를 CS 가져왔는데요. 네, CS 윈드는 대한민국 풍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 개발, 제작 및 설치까지 폭넓은 풍력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업으로도 관심을 받아 최근 주가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2024년 말까지 IRA 보너스 보조금을 받기 위한 풍력 건설 수요의 급증으로 3, 4년치 풍력 건설 파이프라인이 형성될 것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 터빈 업체들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수주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1분기에 인력 부족과 병목 현상으로 미국 법인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요. 4월 이후 지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며 수주 규모도 현재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부터는 좀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치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대내적 환경과 또 최근 주가는 단기 박스권인 6만 원에서 7만 원 구간을 돌파한 뒤 현재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뿐만 아니라 올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CS 윈드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뭐 이제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건 난 빼놓을 수가 없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는 업황에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긴 하는데 이것도 안 좋은 뉴스들 나온다라고 하면 또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찌 됐건 성장성도 있고 네. 실적도 찍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갔던 기업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버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마알미늄을 사마알미늄. 네,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 양극재에 대부분 관심이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뭐 동박, 분리막
알루미늄 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알루미늄 박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얘들은 정말 한 우물만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모델 3,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델 3에서 롱레인지의 모델에 LG 엔솔께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LG 엔솔에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주가가 그나마 조금 덜 가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를 뒤져보니까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 3박자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리포터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박 앞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 굉장히 많이 양극재 업체들 빠질 때 알루미늄 박 업체인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0-30%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만큼 조금 안전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 캐파 증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9월 달에 아마 공잘 증설 완료까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봤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기업은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재무가 굉장히 견고한 기업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첨단 소재 기업으로 소재 영역은 정밀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2023년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TV, 스마트폰 등 IT 제품 수요 감소로 전방 산업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메모리 미세화 진입에 따른 캐파 축소와 비메모리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과산화수소 및 프리커서 등의 반도체 소재 매출액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과산화수소 원재료인 LNG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23년 2분기부터는 과산화수소의 실적 개선과 소울 머티리얼즈 실적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 향 프리커서 신제품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초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공급이 견조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에 2차 전지 바인더 그리고 응급제 등의 신규 사업 본격화로 추가적인 미래 성장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솔케미칼까지 봤고요. 이번에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자면 뭐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테마 중에 하나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히토류 관련 테마는 꾸준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사실은 중국 쪽에서는 뭐 대응할 게 미국에서 열심히 중국을 때릴 때마다 사실은 히토류 무게화 뭐 카드밖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주인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유니온 머티리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3분기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실적 기반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 조금 담아두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히토류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테슬라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워낙 무기화를 하다 보니까 관련 히토류 말고 우리는 다른 거 쓰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히토류의 자성을 100% 띄지는 못합니다. 네. 거의 한 10%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지만 꾸준하게 기술 개발에 관련된 것들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 뜰 때마다 관련 주가들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따라붙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항상 뭐 앞에서도 또 얘기를 했지만 차후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한번 보시는 것들 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기업은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 효성 TNC는 크게 섬유 부분과 철강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유통과 물류를 통해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무역 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섬유 부분의 주요 제품은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테 원사 등이고 여기에 특히 스판덱스는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 TNC는 2023년 1분기 섬유 사업 영업이익이 4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중국 내수 회복으로 공장의 상승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스판덱스와의 이익 규모는 매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순수 화학 업종 중 전방 수요 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 가운데 글로벌 1위 경쟁력과 중국 내 선제적인 증설로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올해 중국과 인도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와중에 지난해 진행된 소규모 생산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제한적 증설로 스판덱스의 수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스판덱스가 업사이클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자 그리고 전년도 말 완공한 인도와 중국의 증설 공장이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 효성 TNC는 올해부터 시작될 스판덱스 업사이클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효성 TNC까지 9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야, 이거 어렵네요. 10종목 다 하기가. 숨이 차요, 숨이 차. 힘드세요? 네. 근데 저는 마지막은 뭡니까? OLED입니다. OLED? 네, OLE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론이 이거예요. 주가가 잘 가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짚고 올라가든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든지 두 개거든요. 근데 OLED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P&H 테크. 네.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중소형 IT 쪽에서도 OLED가 확장도 되고 전장용도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OLED 소재 관련 기업들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수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에 거의 동맹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WOLED 관련해서 TV 패널을 구매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거의 200만 장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에 대한 성장성을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 장을 구입했다라고 치면은 기존 대비해서 매출이 LGD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P&H 테크가 10%, 그다음에 LX 세미콘이 4%, 이녹스 첨단 소재가 16%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P&H 테크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추가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형 IT 쪽에서 또 확대가 되다 보면 매출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전장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벤츠랑 아우디에서 LG 디스플레이에 실사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전기차들도 그렇고 신차들의 메인들은 다 OLED로 패널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장 쪽에서 사실은 조금 더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도요타가 드디어 전기차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으로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은 디자인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OLED가 들어갑니다. 땡! 좋습니다. P&H 테크까지 봤고요. 이제 이혜나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의 마지막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은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리고 조명 장비까지 총 4개 분야에서 세계 최초 및 최고의 혁신적인 장비를 개발한 세계 유일의 종합 장비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는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성은 증착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인 로직 디바이스 영역에도 사용 가능한 범용 장비로 제품군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 30% 그리고 영업이익 60%가 감소한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이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국내 고객사의 투자가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상을 화해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1, 2분기 저점을 통과하여 3분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해외 고객사 관련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현재 해외 고객사의 수주 잔고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적 회복이 기대되며 태양광 장비 관련 매출도 3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탑픽 종목 하나씩 종목명만 듣겠습니다. 길 대표님, P&H 테크. P&H 테크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거 골라주셨고요. 이해나 이사님은 저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신 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 오늘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더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